그 진도 조금만 더 나가면 되니까 요거 좀 마무리 좀 합시다. 그 이제 1대1 대응이 뭔지는 공부했지 우리가. 그래서 1대1 대응에 관한 문제 하나 볼 건데, 우선은 가장 대표 문제를 한번 보고 딱 오늘 목표는 합성함수 전까지만 끝내면 되거든. 우리 뒤에 해볼까? 그 1113번 가볼까? 뒤에 198페이지 보시면 198페이지 1113번 얘를 한번 해볼게 내가. 1대1 대응은 얘들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무조건이라고 보면 어떤 시험, 학교 시험지도 얘가 안 나오는 시험지는 없어. 1대1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113번을 가볼게. 얘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풀 수 있거든. 1113번을 보시면 정의역이야. x가 어떻게 되냐면은 x 얘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y지 얘는 뭐냐면 b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얘는 화살을 던지는 애들, 얘는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이지. 이제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fx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지.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a 마이너스 b지. 이거의 최대값 구해봐라 이거지. 그치? a 마이너스 b의 최대값 봅시다. 그러면 봐. 지금 얘는 얘들아 2차 함수 아니니? 그럼 요걸 우리가 표준화 시켜보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되고 빼기 얼마? 1이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대칭축이 현재 2야. 대칭축이 2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2차 함수야.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x의 범위인데 x의 범위가 지금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이지? a를 중심으로 오른쪽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A의 위치를 우선, 첫 번째는 A의 위치를 우선 설정할 건데, 첫 번째 A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A가 이런 데 있을 수 있니?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봅시다.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얘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조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될 수 없는 거니?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1대1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단조롭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금 문제가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 우선은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렇지? 그래프로 판단했을 때는 얘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이런 구조 나오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애초에 지금 A의 위치는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어.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대칭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선 1대1 함수 요건,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위치는 우선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는 주관식 서술형도 많이 나오니까 답안 구성도 잘해야 돼.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니까 A의 범위가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어딘가에 A가 딱 떨어져야지만 여기서 요 부분이니까 얘는 쭉 올라가는 구조 나오지? 그치? 1대1 함수 요건 충족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이제. 두 번째는 뭘 판단해야 돼,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공역은 지금 이미 문제에 나와 있단 말이지. 공역이 누구니? 얘잖아, 지금.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 얘지. 이게 바로 현재 공역이야. 공역이지. 그럼 치역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치역은 그림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림자. 그러면 지금 A가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A가 여기라고 가정하면은 여기 Y축이 있다고 해볼게. Y축이 아무데나 그려.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 생각하면 되잖아. Y축에다가 수직방에 빛을 쐈어. 그럼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니? 여기가 그림자 아니야? 그렇지.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야? 보라색이 치역이야. 실제로 선택을 받은 Y값들. 그러면 치역이 얘가 나와야 돼. 공역과 같아야 돼.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B. 맞지? 그래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면 알 수 있다? X좌표가 A일 때 여기가 Y좌표가 B가 돼줘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 있는 구조지. 그래서 두 번째는
공역과 치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어딜 지나야 돼? A, B를 지나 주셔야 돼. 그치? 그래서 B는 A 집어넣으시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3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지. 됐니? 여기까지. 두 가지 요건에서 A의 범위 나왔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관계식 누했어. 그럼 이제 답을 내볼게.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A-B야. 이거는 다시 고1 1학기 내용이야. 이차 함수에서 우리가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 최소 1학기 때 공부할 때 기억나니? 한 문자 소거했지? B 대신 얘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얘는 뭐냐면 A-B 집어넣으시면 A 제곱에 플러스 4A에 빼기 3 됐니? 요거. 근데 A의 제한 범위가 있지. A가 제한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1 1학기 중간고사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플러스 5A에다가 빼기 3인데 A가 지금 제한 범위가 들어가 있지. 요거에 지금 뭘 구하는 거니?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요는 마이너스 A 제곱 5A에다가 반의 제곱하니까 얼마니?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25에다가 빼기 3이니까 4, 3, 12 그럼 4분의 13 여기 4분의 13이 되겠어. A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럼 얘는 이놈이잖아.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3이니까 위로 블록인데 지금 대칭축이 어디냐면은 2분의 5인 상태지. 근데 A가 2보다 크대. 2가 위치가 어디야? 2.5니까 2 여기 있지. 그치? 2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럼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4분의 13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분의 13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17 되겠지. 두 개 더하라 이랬으니까 17. 나오면 할 수 있겠니 이거? 1대 대응이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해. 여기 최근에 나온 모의고사니까 요거 조금 유심히 보시고. 그러면 앞에 한번 다시 와봅시다. 앞에 와서 유형 7번 가볼게. 유형 7번에서는 뭐 1003번도 많이 나오고 여기는 다 중요해. 1003번도 많이 나왔고 1007번도 많이 나왔고 1008번도 마찬가지고 나는 1009번을 해볼게. 1009번 절대값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형 7번에 있는 문제 지금 7문제 거기 보이지? 이거 다 해봐야 돼. 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1009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1009번 갑시다. 절대값 들어간 것도 해볼게. fx a의 절대값에 x 빼기 2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지.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a의 범위 구하시 이 문제지? 그럼 절대값이 들어갔어 얘들아? 절대값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선 이 fx를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음수냐 양수냐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x가 우선 2보다 클 때 하고 x가 2보다 작을 때 함수를 별도로 확정을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x가 2보다 크면은 얘 양수니까 그냥 벗겨낼 거 아니니. 그럼 뭐가 돼? ax의 마이너스 2a 얘로 튀어나오겠지. 그럼 정리하시면 a 더하기 3의 x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1 이게 되겠어. 그 다음에 x가 이제 2보다 작아. 그럼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즉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a로 튀어나오겠지.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3-a 3-a의 x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a의 플러스 1 되겠어. 지금 fx 우선 확정시켰지?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거는 2를 중심으로 함수가 바뀌는데 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니? x 1차니까 둘 다 직선이야.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함수가 바뀌는데 우선 2일 때 우선 함수값을 좀 해볼까? 여기다 한번 2 한번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니? 2a에다가 2a 사라지지. 2 집어넣으면 2,7이니? 7 나오니? 그치? 2 집어넣으면 2a 사라질 것이고 7 나오지?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7이야 얘. 그럼 여기다 2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질 것이고 똑같이 2,7을 똑같이 지나. 다행히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2,7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같이 지나면서 지금 2보다 클 때는
요 직선. 2보다 작을 때 요 직선인데, 그럼 이 직선이 만약에 얘들아,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되니? 직선일 건데?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구조가 나와야 돼. 그렇지? 다행히도, 봐봐. 2를 중심으로 이 함수가 같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끊겨 있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 끊겨 있으면 왜 문제가 발생해? 이때는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림자 여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선택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공역과 치역이 달라질 건데 다행히도 같은 점을 지나니까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는 문제는 별로 없어. 그렇지?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야. 이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주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 방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양수가 되거나 같이 음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호 같다. 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어. 기울기의 곱이야. 기울기의 곱. 3-A. 얘를 A-, 3-A.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되면 돼. 0이 되면 안 돼. 등호가 들어가면 되니? 안 돼. 기울기의 0이라는 얘기 어떤 얘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울기의 0이라는 얘기는 이거거든? 그치? 이거잖아. 이거는 뭐에 위배가 돼?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1대1 함수는 뭐였어? 하나로 같은 값을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가로선을 걷을 때, 이렇게 수많은 점에서 만나지?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되고,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A 더하기 3, A 빼기 3. 음수가 되니까 마3에서 A는 3 이런 식으로 답 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절대값 들어간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돼. 같이 양수 나오거나 같이 음수 나오거나. 됐지?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니까 1003번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빠짐없이 다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2번까지 했지. 3번 갑시다. 3번이 이제 뭐냐면, 항등함수야. 3번. 함수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가,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이거 봅시다. 그 항등함수는 이미 이름에 노가 들어가 있어. 항상 같은 거잖아. 항상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등함수로 생각할 때는 그냥 거울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거울. 그렇지?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반사 같은 거지.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 x가 들어가면 x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게 항등함수라고.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그러니까 대응관계로는 어떤 그림입니까? 얘는 그냥 거울이잖아. 그러니까 1, 2, 3이면 나란히 1, 2, 3한테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요게 바로 항등함수다 이거야. 그치? 근데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가볼게. 그치? 상수. 고정된 수지. 그치?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고정된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정된 수. 그래서 얘는 이런 거지. 뭐 A, B, C가 있고 Y가 1, 2, 3, 4 있을 때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고정된 값이 나와. 이런 식으로 하나로 쏠리는 거지. 그치? 이런 게 바로 상수함수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에 관한 문제 1012번 한번 가볼게. 1012번 갑시다. 거기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지금 화살을 던지는 애도 마이너스 2, 0, 2. 화살을 받는 애 얘도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대응되는 거지 함수가. 그치? 세 함수 fgh가 f는 지금 뭐냐면 f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는 뭐니? 항등함수. 그 다음에 H는 상수야. 그럴 때 F-2, G의 2, H 0이지.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하고 F의 2 얘가 F 0이 성립이 된다.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출발점은 누구부터? 제일 깔끔한 게 얘거든.
얘. 항상 출발은 누구부터야? 항등함수부터. 거울이라고 했잖아. 거울. 그럼 G를 제일 먼저 쏟아부는 거야? G 얘잖아? 거울이지. 그럼 G의 E는 뭐로 나와? E로 나오겠지. 거울이니까. 항상 얘부터 출발이라고. 항등함수부터야. 출발은. 그러면 거울이니까 G의 E는 E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걸 F라고 합시다. F라고 한 함수고 그 다음에 X에서 X인데 H 봅시다. H는 함수는 H0이 2야. H는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는 개념이 뭐였니? 몰빵이잖아. H0이 2로 간대. 그럼 얘도 2로 갈 거고 얘도 2로 갈 거 아니야? 상수함수는 결정이 됐어. 그러면 얘만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봅시다. F-2 F-2가 2로 갔어. 얘한테 갔잖아 이미. 그런데 지금 F는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1로 절대 못 가. 0이 갈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지. 그러니까 요 놈의 파트너는 요 두 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봅시다. F-2가 2야. 그러면 요 함수 값으로 가능한 거 요게 마이하고 0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누가 마이가 돼야 돼? 얘가 마이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야지 만족할 수 있잖아. 다 결정됐지 뭐. 그래서 2는 마이너스 2한테, 2는 마이너스 2한테 하고 0은 0한테 간다. 이렇게. 그럼 다 끝났지? 그럼 답을 내볼까? 답은 얼마니? F2는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2는 항등함수잖아. 거울. 그 다음에 H0은 2지.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8. 정답 8.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테마가 이제 함수의 개수에 관한 거. 유형 9번.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고, 요 유형 10번부터가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가 가장 좀 난이도 높은데, 이거는 목요일 날에 한번 하도록 하고, 함수의 개수 봅시다. 요게 근데 최근에 부각될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개정 과정에 따라서. 개정 과정에 여기가 예전에 구과정에서는 잘 못 냈던 이유가 순열조합이 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못 냈단 말이야. 요거 때문에 앞으로 당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겠지 이제. 그치? 개정 과정부터는 여기가 이제 집중 테마가 될 거야. 왜냐면 얘 때문에 당겼어. 경우의 수를 1학기 과정으로 봐봐.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 함수의 수지. 함수의 함수, 단순 함수. 그럼 얘는 봅시다. x에서 y, a, b, c, 1, 2, 3, 4. 함수는 무슨 조건 충족해야 되니? 모두 쏘고 한 발씩. 그렇지? 모두 쏘고 한 발씩. a가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는 몇 가지? b도 4가지. 카드가 되고 상관없잖아. 모두 쏘고 한 발씩만 충족하면 되니까. C도 4가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확통 시간에 나오긴 하는데,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용어는 지금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중복 순열과 관련이 있어. 그치? 이건 나중에 확통 시간에 할 거고,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봐봐. A가 4가지, B도 4가지, C도 4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의 정제곱이지. 공역의 개수, 정역의 개수. 우리 나중에 이제 중복수열 배우면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4파이 3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4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는 나중에 확통 시간에 얘기고, 그치? 그냥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돼. 공의 정제곱이다. 그치? 4의 세제곱. 64.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이제. 두 번째는 1대1 함수 봅시다. 1대1 함수 개수. x에서 y야. a, b, c. 1, 2, 3, 4. 그러면 1대1 함수 요건은 그거였지.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면 돼. 그러면 a가 택할 수 있는 거 4가지잖아. a가 1을 딱 택하는 순간 b는 얘한테 못 던져, 이제. 그러니까 b는 3가지, c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얘를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거 아니니? 4, P, 3.
그치?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지. A, B, C의 파트너를 매칭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순열과 관련있지. 순열, 단순 순열. 단순 순열과 관련이 있고, 공피정, 이렇게. 공역의 개수, 정역의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1대1 대응이거든. 1대1 대응은 뭐 간단해. 봅시다. 1대1 대응은 요렇게 지금 요 앞에 그림 좀 떠올려 보면 요런 그림은 애초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이게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의 개수하고 치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요런 경우지. 뭐 A, B, C면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얘가 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2가지, 1가지잖아. 그래서 얘는 뭐 공역의 팩토리얼이지. 공역의 개수에다가 팩토리얼 붙이면 바로 되는 거지. 예, 그치. 그래서 얘는 3팩이니까 얼마? 6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의미가 있지. 증가함수. 증가함수의 개수야? 그럼 증가함수의 우선 정의부터 적어보면은 증가함수 이거거든. 정의가 x1이 x2보다 커. 그치? 함수값을 비교한다는 거지.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크면 증가함수야. 요게 뒤집히면은 감소함수인 거고. 그렇지?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크면은 요게 증가함수야. 그러면 증가라든지 감소함수,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조합과 관련이 있지. 우리 조합 공부할 때 순서가 정해진 거 기억나니? 순서가 정해졌을 때 뭐만 하면 되니? 딱 뽑기만 하면 됐잖아. 그거랑 똑같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봅시다. 내가 항상 늘 드는 얘는 이거잖아. 요거 A, B, C가 있어. 그치? 1, 2, 3, 4가 있어. 그치? 함수를 내가 항상 뭐 너희들 미팅 아니? 미팅 뭐 안 해봤겠지? 이게 남학생과 여학생 매칭을 한다고 생각해봐. 커플을 결정할 건데, 그렇지? 이 남학생들이라고 생각해봐.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 3명이서 미리 약속을 한 거지. 그렇지? 미리 약속을 한 거야. A라는 남학생은 가장 아담한 스타일을 선호해.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남학생은 키 큰 여학생을 선호해. 그러면은 만남의 광장을 가서, 그렇지? 미팅장 가서 뭐 하면 되니? 여학생 4명 있으면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뽑기만 하면은 키 제일 작은 여학생은 당연히 A의 파트너가 되는 거잖아. 얘는 지금 뭐냐면 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한 4명 중에서 3명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파트너가 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는 조합과 관련이 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좀 난이도가 높아.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충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볼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책에 있는 거 먼저 봅시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먼저 볼게. 우리가 4번까지 했잖아. 그럼 5번 볼게. 그럼 항등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항등함수. 우리가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치?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대응 관계 하나의 장면이거든. 그러면 얘는 x하고 y 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즉 뭐냐면 x가 들어가면 x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여기 1, 2, 3이면 당연히 얘는 1, 2, 3한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구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한 장면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남학생, 여기 여학생이라고 하면 사랑의 짝대기를 딱 하나, 둘, 셋 하고 딱 했을 때 이 한 장면밖에 없잖아. 그런데 상수함수는 또 달라. 요거 좀 구별을 할게. 상수함수의 개수 볼까?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개수가 항상 한 개야. 항상 한 개. 고민할 여지가 없어. 근데 상수함수는 조금 다르지. 지금 여기가 A, B, C라고 하고 여기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상수함수를 하나로 몰리는 거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봐. 하나, 둘, 셋 하고 딱 사랑의 짝대기를 펼쳤을 때 장면은 몇 개의 장면 가능해? 얘로 다 쏠리는 거 한 장면, 2로 다 쏠리는 거, 3으로 다 쏠리는 거, 4로 다 쏠리는 거.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야?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이걸 하나로 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어. 그럼 문제 한번 볼게. 1016번 가볼까 우리? 스몰 a는 얼마일까? x에서 y로의 함수지. 함수. 공역의 정제곱이잖아. 공의 정제곱. 6의 5개구나. 5의 3제곱. 5의 3제곱이니까 a는 얼마? 125.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니? 5p 3. 그러니까 b는 5p 3이지? 60 나오겠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개? 0개.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1대1 대응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1대1 대응은 0개야. 상수함수의 개수 몇 개라고 그랬어? 5개. 공역의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1017번 가볼게. A가 B보다 작으면 FA하고 FB 비교했을 때 FB가 더 크다는 거야.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크다. 무슨 함수니 이게?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는 뭐와 관련있다? 조합.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공역 몇 개니? 7개지. 7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순서대로 탁탁탁탁 연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7C4. 여기 정답이지. 7C4는 7C3이니까 35가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1020번 한번 해볼래? 1020번. 요거 도전 한번 해봅시다. 1020번. 조금 이제 응용이 됐을 때. 답 나오니 이거? 같이 볼까 이거? 봐봐. 문제 봅시다.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얘가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뭐 대수특강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거 무슨 함수니 이거? 이거 뭐라고 하니 이거? 이거를 이거 봐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부호를 뒤집어 넣었을 때 이런 효과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원점 대칭 함수를 얘라고 그래. 원점 대칭. 그치.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 뭐 생각해 볼까?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거잖아. X세제곱 이런 거.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원점의 대칭인 애야. 그럼 여기다 부호 뒤집어 넣어봐. F에 마이너스 X 부호 뒤집어 넣어볼게. 그럼 얘는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니? 마이너스에 fx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부호를 뒤집어 놨을 때 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어 나오는 효과.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원점 대칭의 함수. 예전에 이걸 뭐 기함수 이런 용어를 붙였는데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린 요것만 기억하는데 원점 대칭의 함수다. 요거고 참고로 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x 부호를 뒤집어 놨을 때 변화가 없는 거 얘를 뭐라 그래? 얘를 y축 대칭의 함수라고 그러지. 이런 거 봅시다. fx가 x제곱이야. 그럴 때 부호 뒤집어 넣어볼게.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그대로잖아. 변화가 없잖아. 얘를 뭐라고 하냐면 y축 대칭이라고 하거든.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원점 대칭을 좀 충족하는 요 조합을 한번 짜봐라 이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원점 대칭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a에서 a로의 함수잖아. 0은 0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0. 그렇지. 그 얘긴데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봐봐. 요게 성립이 된대. 그럼 내가 x 대신 0을 집어넣어봐.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은 f의 마이너스 0, f 이거지. 그럼 얘는 f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f0으로 적을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f0이래. 그럼 넘어가면은 2의 f0이 0이니까 따라서 f0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 얘는. 그치?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를 대응관계를 보면은 이런 얘기지. 마일 012 얘가 얘한테 대응이 되는 거거든. 얘는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운명이 결정돼 있어. 0은 0한테 가야 돼. 근데 지금 봐. 내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2를 한번 집어넣으면은 f의 마이너스 2는 요게 되지? 그치? 이런 관계 나오잖아? 그 다음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1을 한번 집어넣으면은 f의 마이너스 1은 요게 돼. 요거를 보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결정이 되잖아.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2의 함수값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 얘가 만약에 1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야? 마일이 돼. 그치. 얘가 만약에 1이면 그치. f는 뭐가 되겠어? 같으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얘가 결정이 되면 요놈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되니? 요 두 놈만 결정하면 돼. 얘가 결정이 되면 1과 2의 함수값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거든.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지금 문제에서 잘 봐야 돼.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 없어? 봐봐. 문제 봐봐. 그냥 A로의 함수 이렇게 돼 있지. 문제 잘 봐야 돼.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함수니까 같은 애한테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얘한테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의 함수값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5개 다 가능해. 그냥 함수면 되니까.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봐봐. 얘가 만약에 1로 가잖아? 그럼 2의 함수값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게 돼 있어. 부호 뒤집은 거니까. 결정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의 함수값 결정해 볼게. 마일에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마찬가지로 5가지. 그래서 답이 얼마야? 25가지야, 답이. 이렇게. 0은 0한테 운명이 결정돼 있고,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이 뭐다? 얘가 결정이 되면 요놈의 함수값은 부호만 뒤집은 걸로 자동 결정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만 결정하면 된다. 결정할 때는 문제를 잘 봐야 되고, 그냥 함수 돼 있으니까. 1대1 함수는 말이 없잖아. 0한테 다시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가지. 이렇게. 25가지. 정답은. 그 다음에 1022번 하나만 더 해볼게. (1022번) 보시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묻고 있지. x 1, 2, 3, 4, 5 봅시다. x가 1, 2, 3, 4, 5 그 다음에 화살을 만든 애들 1부터 9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요게 지금 f지. 가를 읽어볼게. 가 해석한 보니 x2가 x1보다 커. x값이 큰 놈의 함수값이 크대. 이거 뭐니? 증가함수. 그러니까 가를 해석하면은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 증가함수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니? 조합과 관련이 있는 애지. 우선
그거부터.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F3은 4래. 3의 함수값은 이미 결정돼 있어. 얘잖아. 3은 4로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증가함수를 충족해야 돼. 그러면 1과 2의 함수값을 먼저 결정할게요. 첫 번째는 F1과 F2의 함수값을 결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과 2는 증가함수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 얘가 딱 38선 같이 딱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1과 2는 후보가 누구니? 던질 수 있는 후보가 1, 2, 3한테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못 가. 증가함수를 충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뭐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1, 3을 뽑았어. 1, 3을 뽑으면 1은 1한테, 얘는 3한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뽑기만 하면. 순서대로 갈 거니까. 증가함수. 맞지? 그러니까 1과 2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야.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이번엔 4하고 5의 함수값을 결정합시다. 4하고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F4하고 F5를 결정할 건데 얘는 후보가 몇 개야? 5개 중에 마찬가지로 몇 개?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뭐 6하고 8을 뽑았다. 그럼 6이 1로 갈 거고 8이 얘한테 가겠지.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 얼마? 10가지가 되지. 그럼 두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고배 법칙이 적용되지. 그치? 얘도 대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얘도 대응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0 30가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딱 여기까지야. 1024번. 여기가 조금 이론이 많아가지고 오늘 문제를 많이 못 풀었잖아. 근데 중요한 내용은 되게 많아. 그리고 다음 목요일에도 되게 어려운 내용 한단 말이야. 합성함수 쪽. 기말범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여기 합성함수에서 나와. 그래서 목요일에는 합성함수 역함수를 할 테니까. 그러면 진도가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유무리 함수 금토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지 우리가 특강이. 그리고 나서 학원 방학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예전 정규반대로 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남은 시간은 개별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 그래 알았어. 화장실 갔다 와. 개별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그리고 내가 복습시험 보면은 그냥 시험지 던져주지 말고 항상 틀린 걸 왜 틀렸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알겠지?